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온택 검정고시 중졸 수학으로 함께하고 있는 데니 선교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로써 벌써 2주차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달려온 소감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떨 때는 또 피곤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낙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공부의 습관을 점점 잡아가느라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장 처음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것도 못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 수학이 어렵다면 이 수학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고 반복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에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이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은 특별히 개념 자체가 뭔가 어렵거나 이해할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식을 직접 풀어보면서 계산해 보면서 익숙해지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파트는 식의 계산 이 부분을 문제를 좀 열심히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성과 창의성과 적용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이 수학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푸는 것에는 방법이 있어요. 그 푸는 것에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 이 시계 계산 파트에서 배우는 순서들과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듯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우선순위대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든 리드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도 함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시계 계산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지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단원을 배우면서 거듭 제곱에 대해서 배울 때 지수가 등장했었어요. A의 m제곱이다. 그러면 이 A를 우리가 미치라고 부르고 m을 지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었죠. 자, 그런데 이 지수에 대해서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빼고 그럴 때 이것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구하는 것이 지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지수 법칙은 뒤에 단항식이 나올 때도 이 지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겠지만 이 지수 법칙은 정말 시험마다 거의 꾸준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2016년도 2회, 2018년도 1회, 2018년도 2회, 2019년도 1회, 2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지수 법칙에 대해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항목은 거의 뭐 지수의 합이나 지수의 차, 그리고 단항식에서 아마 다루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선은 이 원리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 별표 5개 써주시고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처음 지수의 합입니다. 자, m과 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했어요. 자, 이거는 예시를 한번 보면 됩니다. a의 제곱 곱하기 a의 4제곱을 했더니 a의 2 플러스 4제곱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6제곱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원리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를 5번 곱했어요. 근데 거기다 내가 한 번을 더 곱할 거야. 그러면 a의 5제곱 곱하기 a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리고 1이 생략된 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a가 총 6번 곱해진 거니까 a의 6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식화해서 방금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넘어가서는 지수의 곱입니다. m과 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자체에 대한 n제곱은 a의 mn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4제곱을 다시 제곱했을 때 이거는 4 곱하기 2를 해서 a 8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순서는 교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지수 법칙 중에서 지수의 차이입니다. a가 0이 아니고 m과 n이 각각 자연수일 때 m이 n보다 크게 되면 앞에 있는 지수에서 뒤에 있는 지수를 빼줘요. 그리고 m과 n이 같을 때는
같으니까 그냥 같은 수를 나누게 되는 거겠죠? 그럼 1이 나오겠죠. 그리고 m이 n보다 작으면 n에서 마이너스 m을 하고 그리고 a의 그 지수 자체를 이제 분모로 보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시를 먼저 살펴볼까요? a 7제곱 a 7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a의 7제곱 마이너스 2제곱 하면 a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수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은요, 지수를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요. 자, m이 자연수일 때 ab의 m제곱은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각각을 지수에 분배를 해준 것과도 같고요. 분수로 되어 있는 것을 앞에 다른 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m제곱 했을 때 이것도 그냥 각 분수의 분모 분자에다가 m제곱 한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 한번 다음 걸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겁니다. 자, 단항식의 곱셈, 그러니까 항이 하나로 되어 있는 식을 말하는 거죠. 이 식은 곱셈할 때, 나눗셈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곱셈을 할 때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같은 문자끼리 곱셈은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히 한다 라는 거였어요. 사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별표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게 이 부분에 좀 해당합니다. 혼합계산, 곱셈, 나눗셈 이 부분들을 합쳐서 이제 제가 별표를 한 건데요. 사실은 이제 곱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여기다가 별표를 5개도 좋고요. 그 다음 뭐 곱셈과 나눗셈 혼합 계산함 속에다가 표시해도 좋은데요. 여러분이 아까 전에 배웠던 그 지수법칙 사실은 이 지수법칙이 이렇게 이용된다는 것을 보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단항식의 곱셈 파트 여러분 방금 살펴봤고요. 단항식의 나눗셈 파트 나눗셈은 방법 1과 2가 결국은 뭐 동일한데 분수꼴로 바꾸는 거든 이게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로 취하는 거든 어쨌든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한다는 거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 계산은요. 괄호가 있는 거는 지수법칙 이용해서 먼저 괄호를 풀고 그다음 나눗셈은 분수꼴로 바꾸어서 역수로 해서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또 마지막으로 다항식의 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단항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제는 다항식, 여러 가지, 2개 이상의 그 항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먼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 풀고 동량끼리 모아서 계산하는 거 별게 없이 그냥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2차식을 한번 보면은요. 2차식 자체의 정의,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가 2인 다항식. 그러니까 어떤 문자의 수가 2, 가장 큰 항의 차수가 2인 다항식을 말하는 거예요.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이 다항식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할 때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항식에 분배해 주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4a, 3a 플러스 2b 이렇게 했을 때 이 괄호 안에 4a를 각각 분배해 주어서 전개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단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 또한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분수꼴로 바꾸어서 혹은 곱셈으로 나눗셈을 바꾸고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양쪽 모두 결국 그 결과 값은 원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혼합 계산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 거듭 제곱이 있으면 당연히 거듭 제곱 먼저 하고요. 괄호가 있으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로 가는데 여러분 이 모양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소괄호, 이렇게 중괄호, 그다음에 대괄호 이거의 순서로 간다는 거. 그리고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곱셈 나눗셈 해주시고요. 동료한끼리 덧셈 뺄셈해서 결과값을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개념이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개념을 좀 제대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